대출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미리서 알아보는 거예요. 경매장에 가면은 명함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몇 장을 받아오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취등록세하고 명도비라든가 수리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냥 혼자 셀프로 다 고쳤어요, 집을요. 경매를 시작했다 하면 기본적으로 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무리인가?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그런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내가 얼마짜리 물건을 사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좀 가늠이 안 간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경매 물건을 살 거다. 그러면은 처음에 현금이 조금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3억짜리를 낙찰을 받을 때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연금으로 받으면 괜찮겠지만 보통 다 대출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DTI, LTV,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율이라고 DTI이 이제 규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득이 있느냐 이거 적용을 받아요. 대출을 받을 때. 그리고 LTV, 내가 집을 가구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대출이 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미리서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통 법무사한테 알아볼 수도 있고 은행에다 알아볼 수도 있고 하는데 경매장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명함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몇 장을 받아오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받아와서 그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요.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소득 관계라든가 집수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체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출이 나올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출을 결정을 해요. 대충. 뭐 그 사람들은 왜 친절하게 말해주냐면 다음에 이제 끝나면 낙찰 받으면 자기들한테 이제 의뢰를 할 거거든요. 취등록세도 부탁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수가 많아요. 우리가 뭐 대출까지 다 공부하기는 진짜 빡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니까 그렇게 미리서 알아본 다음에 입찰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봤을 때 입찰의 보증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금액이 선정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최저 입찰가의 20%씩 떨어지잖아요. 그 10%를 두고 입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좀 잔금이 있잖아요. 면접 넣는 게 잔금이 있는데 잔금은 좀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나요? 잔금은 이제 낙찰일로부터 네. 약 40일에서 45일 허가기간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이 허가기간이잖아요. 네네. 그거 빼고 낙찰 날로부터 40일에서 45일 정도. 그래서 좀 대출이 중요한데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이나 물건 중에서 물건 상태나 이런 것 중에서 영향이 어떤 걸 더 많이 받나요? 소득하고 총 부채, 내가 은행에 얼마나 부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네. 뭐 빚이 엄청 많은데 내주겠어요? 안 내주잖아요. 네. 그거 먼저 검사하고 LTV, 내가 가구수가 몇 개인데 지금 가구수가 많으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심사를 해요. 네. 그래서 정확하니 심사를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나오겠는데요. 또 이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돈의 수중에 있는 돈하고 맞춰봐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가장 중요한 게 이쪽에는 추가 비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추가 비용? 네, 뭐 예를 들면 취득세가 될 수 있고 명도비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다 포함했을 때는 추가 비용이 뭐 다 다르겠지만 상황마다 대충 한 어느 정도? 취등록세는 기본으로 뭐 그것도 가구수에 따라 취등록세가 정해지잖아요.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은 1%에서 3%인 줄 알고 또 집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뭐 12%까지 가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그 대출 관여하신 분이 말해 주실 거예요. 그건 던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취등록세하고 또 이제 명도비라든가 수리비 네.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수리비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예상을 했을 때 뭐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낙찰자의 취향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만약에 저희가 지금 3억짜리를 예로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3억짜리라고 쳤을 때 그 정도 다 포함되면은 한 비용 어느 정도 한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면 금액으로? 그러니까 명도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공사비도 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취등록세만 들어갈 수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냥 혼자 셀프로 다 고쳤어요 집을요. 오, 선생님요? 네. 인테리어까지 하셨어요? 아니 왜냐면 금액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목표를 두고 거기서 아끼시는 나는 거구나. 여기에서 얼마큼 이익을 봐야 돼 이렇게 목표를 두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셀프로 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해요. 그리고 인건비가 또 세니까 경매를 시작했다 하면 기본적으로 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무리인가? 그러면은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금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네. 조금 경매를 준비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경매도 사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법도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민법도 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차분차분하게 배우시고 책도 보시고 기본적으로 보면서 하시면 아주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조금 근데 이제 혼자 하기 힘드시거나 초반에 좀 뭐 물건에 대해서 예. 같이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수영한테 연락드리면은 상담도 잘 해주시지 않나요? 선생님? 예,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